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앞으로 그 1년 동안 명리학 공부를 함께 할 해운동국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이죠. 예, 첫 번째 시간 음양 오행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 한 권씩 다 받으셨지? 그 책은 그 시간 나실 때 틈틈이 보셔가지고 익히세요. 그래, 첫 시간이라서 좀 두근두근하기도 하고 이게 첫 단추가 아무래도 잘 끼워져야 나중에 결과도 좋게 나오는 거죠. 첫 단추가 어긋나게 끼워지면 아무래도 문제가 많죠. 그래서 처음 스타트를 이렇게 우리 삼합 그룹과 육합 그룹 띠와 함께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진짜 역학이라는 것이 예사로운 학문이 아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그 삼합 육합띠는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저번 시간에 뭐 대충 설명회 때 잠깐 설명드렸지만 하나의 그 목적물을 목이라는 목적물을 두고 다 함께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함에 있어서 저와 호흡을 잘 맞게 해 나가실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때까지 그 장시간에 걸친 어떤 그 학문과 그리고 실전 경험에 의한 실간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명리 기초 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그 며칠입니까? 24일, 아니 4월 4일이죠. 4월 4일. 예. 자, 우리가 이제 음양이라는 것을 이제 다 보셔야 됩니다. 이 음양이라는 것, 음과 양이죠. 음양. 그래서 음양이라는 것은 그 쉽게 설명드리자면 하나의 그 빅 크런치의 어떤 동작, 그죠? 모으는 동작, 쌓는 동작, 이런 걸 나타내요. 그러니까 폭발하기 전에 움켜쥐는 동작, 이런 것들이 빅 크런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빅뱅, 이게 이제 우주에서 말하는 폭발해서 이렇게 확산해버리는 운동을 얘기를 합니다. 확산을 하는 운동. 그래서 확산하는 운동과, 그죠? 확산하는 운동과 그 확산한 길을 또, 더 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또 잡아서 응축하는 어떤 그런 힘을 이제 빅크런치 운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빅크런치와 빅뱅의 어떤 그 양과 그 음의 분합 운동으로서 이렇게 그 우주 만물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음과 양을 그림으로 이제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태극도라는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파란 거 있죠. 파란색, 청색 계통의 이제 이런 부분을 색깔을 다내고, 이 부분에 빨강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좀 들어가 버렸네. 너무 들어가 버렸네. 이런 이제 운동으로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은 이제 우리가 양의 이제
공간으로 설명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쪽 부분을 음의 부분을 얘기를 드린 겁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쉽게 얘기하면 양을 태양이라고 그냥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죠? 태양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음을 달이다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즉 말해서 이제 이런 빅뱅과 빅크런치 운동, 그리고 이제 태양의 어떤 확산 운동과 음의 어떤 달의 운동이죠. 그러니까 밝음과 밝음이 오면 나중에 어둠이 온다. 밝음이 너무 확산되면 지구가 더 폭발하고 확산돼 버리기 때문에 이런 달의 운동, 음을 반문화를 만들어 줘야만 그 양의 어떤 태양의 폭발력을 막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기운이 합쳐져야만 이 우주 만물을 즉 말해서 목, 화, 토, 금, 수의 오행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운동이 기본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음양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이런 이제 태양과 달의 있던 교호 작용을 통해서 기적인 어떤 변화를 일으켜서 목화토금수를 만들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음양, 이 가장 중요합니다. 태양과 달의 교호 작용을 인하여 즉 목화토금수,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을 만들어 간다, 이 말이에요. 그죠? 요런 개념이니까 잘 이제 숙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이런 음양이 기본적으로 살아가고 있더라. 그래서 이 음양이라는 것이 일상생활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가 성립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무슨 목적물이 생깁니까? 자식 생산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어떠한 목적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남녀가 만나는 게 뭡니까? 하나의 씨를 만들기 위해서, 종족 번식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음양이 짝을 지어서 만들어 간다, 이 말이에요. 이처럼 음과 양은 서로가 짝이 맞아야 무슨 목적물이 생긴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지금 이제 볼펜을 들고 계시죠? 볼펜 자루를 들고 계시나? 저도 분필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어떤 쓰기 위한 양의 도구적 수단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양을 가지고 어디다가 짝을 지어야 됩니까? 어디다 짝을 지어야 됩니까? 칠판에다 짝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만큼 양은 항상 그 짝, 음을 만나야만 어떠한 결과물이 생긴다는 거죠. 뭐든지 이치가 다 그래요. 남자든 여자든. 그리고 내가 만약에 강사를 하고 있잖아요. 강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강사가 양의 활동이라. 그렇지만 음의 짝을 짓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만큼 음양이 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목적물을 이룰 수가 없는 그런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오행, 우리가 오행이야, 오행. 오행. 그래서 오자는 이제 우주 만물의 어떤 5가지 법칙을 나타냅니다. 5가지 법칙. 나중에 이제 설명을 따로 드릴 거지만 그런 법칙을 이제 오라고 얘기했던 것이고, 이 행자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게 우리 척잡하자나 이런 한자를 하나씩 떼보면은 이게 조금 걸어갈 척이라 되어 있어요. 프린트, 그지? 그리고 이 자축 그릴 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 말 그대로 이렇게 사람이 있잖아요. 서 있으면 개이죠, 개. 끼. 부산말로 하면 끼. 그다음 표준말로 하면 개죠. 개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걷는 이런 모습도 있고, 뭐 다리가 아파서 또 뭐 이렇게 자축거리면서 이렇게 끄떡끄떡 걷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어떤
모양이냐면은 이것이 불규칙적이게 옆으로 걷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죠? 환자도 아닌 것이 환자처럼.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이 5가지의 법칙권인데 목화 토금수가 이렇게 목에서 화로, 화에서 토로, 토에서 금으로, 금에서 수로 순환하는 법칙 과정에서 이게 불규칙적이게 만들어서 변화한다 이 말인 거죠. 순이란 기운은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연재해 알지? 자연재해. 자연이라는 봄이 오면은 우리가 따뜻한 태양이 와서 햇빛을 내리쬐서 그냥 기운이 순탄하게 이래서 봄을 맞이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2월달이라는 음력에 경치 전에 그죠? 전에 어떤 꽃샘추위라든 이런 바람들이 찬바람들이 분다는 거죠. 그만큼 기상이 따뜻함을 허락을 좀 잘 안 한다는 얘기인 거죠. 이런 부분들이 하늘에서 불규칙적하게 이루어지면서 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봄을 제대로 열어주지 않는, 그러니까 이 자축거리면서 뭔가 불규칙적하게, 그래서 이런 이제 봄에 이런 불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봄을 열어간다. 계절 다 계절이 마찬가지예요. 3월달, 4월달, 5월달, 특히 6월달, 5월달, 6월달이 되면은 그죠? 비도 많이 내리고 습기도 많이 차고 어떤 그런 부분들 허락을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1년을 보면은 농사 짓는데 보면은 뭔가 제대로 농사가 안 돼. 그지? 풍년이라는 게 곡식의 어떤 풍년을도 많이 보지만은 어떻습니까? 봄, 여름철에 또 과일이라든지, 그지? 그리고 뭐 가을에 심어서 봄에 거둬들이는 뭡니까? 보리라든지 이런 각 계절에 심어서 수확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이런 밭작물들이 결코 쉽게 이렇게 풍년이 날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어떤 그 오행의 행자가 불규칙적으로 어떤 그 변화하는 법칙에 의해서 모두 어떤 만물의 어떤 그 밭작물들 이런 부분들이 쉽게 그 결실을 이루기가 힘겹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죠. 순탄하게 뭔가 목화 토금수의 길을 걸어갈 때 순탄하게만 길을 간다면은 이거는 뭐라 해야 됩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천사랄까? 천사 개념이랄까? 뭐 아무것도 걱정이 없는 이 세상은 난 천사처럼 살고 있다 했던 아무 길흉하복도 주지 않는 그런 삶을 걸어가는데 이런 이제 불규칙적인 운동 속에 우리의 삶도 이렇게 길흉하복을 걸어가더라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오행의 이제 의미입니다. 개념이니까 잘 그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우주라는 개념이 있죠. 여기서 대우주라는 개념에도 목, 화, 토, 금, 수라는 기가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목 기운은 우리가 말할 때 그 어떤 봄의 기운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대우주에서. 그리고 화는 여름의 어떤 기운, 토는 중화지기의 기운, 금은 가을의 기운, 수는 겨울의 기운이 대우주, 지구 밖에서 기운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런 대우주의 목화토금수의 뭡니까? 상이죠, 상. 상이면 우리가 이게 징조라 얘기하고, 그죠? 현상이라 얘기합니다. 현상. 자, 하늘을 보고 봄이 왔다고 느낍니까? 못 느끼잖아요. 예? 그죠? 하늘을 보고 여름이 왔다라고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다. 그죠? 그리고 가을이 하늘에 열렸다고 해서 가을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처럼 목화토금수였던 그 기조, 그러니까 징조 현상인데, 이것은 우리가 어디서 많이 느끼냐면,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온다는 것은 옛날 사람들이 동물이나 어떤 식물, 이런 거죠. 이런 것을 보고 어떤 하늘의 현상을 미리 감지를 한다는 얘기인 거죠. 실제 우리가 그 재해의 원인들 있죠. 지진의 원인들, 그 광안리에 그 개미떼들이 와 이렇게 몰려한 부분들도 처음에 이제 뉴스에서 하는 말들은 뭐 별 심상치 않게 생각을 했지만 실제 그게 어떤 지진에 의한 징조를 그 개미떼들이 벌써 먼저 알았다는 얘기인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또 재미난 얘기는 뭐냐면은 이런 지진들이 있지. 이런 것들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먼 바다로 이제 그 배가 가는데 출항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그 배 안에 있던 찌들이 밖으로 싹 다 나오더라는 얘기인 거죠. 미리 찌들이 가기도 전에 벌써 그 징조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런 동물들의 어떤 활동, 식물들이 어떤 봄에 피어나는 식물, 여름에, 가을에, 겨울에 다 제각기 식물이 많잖아요. 그런 식물을 우리가 보면서 또 관찰할 수가 있고. 그래서 하늘의 이런 기운을 우리는 징조로 한다, 현상이라는데, 이것을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그 주역의 그 계사전입니다. 계사전에 보면 그 건취저물, 그죠? 그다음에 원취저물, 건취저신입니까? 건취저신, 잘못했. 건취저신, 원취지물이라는 이 표현을 썼던 겁니다. 그래서 왜 이 대우주에 목화토금수의 봄, 여름, 가을의 그 천상의 기운 징조 현상을 우리는 어디서 알아보자? 건취처신. 가까운 어디서? 우리 오장육부. 오장육부에서 한번 알아보자. 그게 제일 빠른 판단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목이 이상이 있으니 어디를 봐라? 오장육부에 목을 봐라. 이게 나중에 나온 오행의 건강법이 나옵니다. 목은 간이요. 그죠? 그리고 하늘에 화가 불규칙적이고 뭔가 이상이 징조가 있다면 화를 봐라. 화는 여름을 상징하지만 심장과 혈압을 상징하는 거죠. 토는 어떤 중화지기의 기운. 우주가 빅뱅을 하면서 빅크런치 운동을 하기 전에 그 중간에 있어서 조화를 시켜줘서 자연스럽게 넘겨주는 어떤 중화지기의 기운들, 이런 것들은 이제 비장이나 위장을 다 나타낸다는 거죠. 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폐와 대장, 수는 신장과 방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사람도 보면은 오장육부의 기능들이 전부 다 있지만 어느 정도의 모양과 형태가 다 달리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 나타납니까? 보통 겉으로 나타나요. 그게 징조 현상이라 말하는. 얼굴에 뭐 피부가 뭐 드러나서 뭐 너무 잡티가 많고 거칠다 하면은 이 사람은 분명히 표시 속의 어떤 부분에 안 좋기 때문에 얼굴에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징조 현상들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대우주의 목화토금수의 봄, 여름, 가을 기운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부분이 가까이는 어디,
사람 인체에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내 몸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인간관계에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주위의 사람들을 잘 관찰하고 연구를 하시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늘을 대우주를 관찰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람의 어떤 인체를 통해 인간관계를 통해 경험을 통해 이렇게 대우주의 기운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또 뭐가 있어요? 인체 말고도 근치저신에서 물질이죠. 물질은 뭡니까? 어떤 물질? 우리가 형이라고 하죠, 이걸. 예? 형. 모양 형자의 어떤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것들. 우리 지구의 만물에.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목이다고 그러면, 나무를 상징하고, 나중에 이제 들어가 보면 압니다. 그리고 이제 화를 태양이다, 뭐 불이다 얘기를 많이 흔히들 얘기해요. 그리고 토를 흙이다 얘기를 하죠. 금을 뭐라? 실제 금으로 보기도 하고 바위로 보기도 하고. 자, 술을 물이라 보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인체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대우주를 관찰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물질의 부분, 나무가 어떻게 자라가는지, 그죠? 그 다음에 이 뭐라 써놨노? 태양이 계절에 따라 시간적 의미, 계절적인 의미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토는 뭡니까? 어떻게 그 식물을 키워주며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계절마다 작용을 알아보는 것이며, 바위라는 것은 이 바위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다 틀리게 작용한다는 거죠. 자, 이 물도 마찬가지. 봄, 여름에 따라, 여름철, 가을철, 겨울철에 따라 이 물의 쓰임새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이렇게 물질로 통해서 이걸 물상이라 합니다. 물상. 그죠? 물상. 그래서 이런 사람, 인간, 그 다음에 자연의 어떤 물질, 이런 것을 두고, 즉 말해서 이 자연이라는 것은 뭐예요? 물질이라는 것은 원치저물이란, 먼 곳에서 취한다. 그죠? 먼 곳에 취해서 이것을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치저신은 가까운 데서는 이렇게 나의 인체와 육체, 인간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연구 관찰하고, 멀리는 뭐예요? 물질이나 나무, 태양, 흙, 바위, 물 이런 데서 대우주의 변화하는 모습을 여기서 연구하고 관찰한단 말이에요. 결국 우리는 뭡니까? 인체와 뭡니까? 실제 이런 물질을 가지고 역학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 목이, 그죠? 나무가 아닙니다. 아닌데 이 나무는 뭐냐면은 형질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거기서 가장 변하는 게 보기 쉽고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을 쉽기 위해서 이런 나무를 가지고 나무에다 대비를 한 거지, 실제 이 목이 돼서 이 나무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화라에서 태양이 아닌 거예요, 실제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관찰하기 위해서 이름으로 명시해 놓고 했던 부분인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는 기적이고 상적인 의미가 대우주의 어떤 그런 길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형적인 부분은 질적이죠. 질적인 부분은 나무와 태양, 흙, 바위, 물을 형질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상과 기, 그리고 형과 질을 모두 함께 믹스해서 연구하고 관찰을 해야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금방 연구를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은 이 지진만 볼 것이 아니라 이 대우주의 천간의 움직임도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 말인 거죠. 아시겠지? 그래서 이 대우주를 우리가 천간이라 합니다. 천간. 천간. 이 천간은 곧 기운이 대우주요. 이 천간의 하늘의 기운이 사람 인체에서는 무엇을 나타냅니까? 머리두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나타내고 사람의 어떤 생각, 그죠? 그리고 사람의 표정, 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표정. 즉 말해서 표정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뭔가 불쾌하다, 몸이 아파가지고 뭔가 불편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직접 관찰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얼굴이 성나가 벌겋다, 그죠? 그리고 음식을 잘못 먹어서 얼굴이 노랗다, 어떤 그런 부분들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생각은 우리가 볼 수는 없잖아요. 생각은 우리가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지금 해운동국 선생님과 오늘 공부 가기로 한 날이 4월 4일이 맞지 하는 생각들이, 이런 이제 천간의 요소들은 천간의 요소. 자, 그러면 천간에 있으면 대우주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지? 요 형과 질이 바로 내 신체 기준하여 몸입니다. 몸통입니다. 몸체 여기까지가 요 밑으로 가다. 여기까지는 천간으로 나타내요. 그래서 몸통, 그 다음에 물질, 모든 만물의 물질, 뭐 결과물 이런 걸 나타내는 거죠. 아시겠죠? 이 개념을 그냥 구분을 일단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때요? 이런 그 천간적인 생각이 동하잖아요, 보통. 뭘 해야 되겠다,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첫 번째 천간에서 물에서 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동했던 부분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몸에 전달이 돼서 움직이게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과, 이거는 생각이고 이것은 행동이다 말이에요, 행동. 그러니까 생각이 나는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행동으로 바로 실천에 옮기는 것이 이게 천간과 지지의 어떤 관계성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미 자연은 봄이 오면은 당연히 가을이 물러갈 것이고, 그렇잖아요. 자, 아침이 오면 분명히 시간이 언제입니까? 저녁이 되면은 아침이 물러가죠. 그리고 지금 지금 봄이면 가을은 이미 이면에 있는 거예요. 멀리 있는 거예요. 봄이 오는데 가을이 열리지는 않잖아요. 그지? 여름이 오면 겨울이 이면에 있고, 가을이 오면 봄이 이면에 있고, 겨울이 오면 여름이 이면에 있고. 이거는 뭐냐면은 3살 어린 얼라도 압니다. 계절이 변한다는 거는. 여름이 오면, 여름이 오면 뭐가 제일 간절히 원해집니까? 당연히 물이 그리워지게 마련이잖아요. 지금 진월달이죠. 청명. 네, 청명이죠. 이 청명이라는 청명. 이 용진자를 쓰고 있어요. 용진자. 이 용진자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하나씩 뜯어보면 이게 그 바다 조개의 상형 문자가 있어요. 조개. 그러니까 이 진자는 조개 물상을 많이 나타냅니다. 이 진자가.
그래서 진도 앞바다에 진해 이런 의미. 그러니까 요번에 그 세월호가 진시에 사고 났어. 진시에. 세월호가 아침에 진시에 사고 났어. 진도 앞바다. 네? 진도 앞바다에 진시에 사고 나고. 이런 형상, 무상 자체가 의미가 좀 들어간다는 얘기죠. 뻘밭이다. 조개들이 많이 사는 뻘밭. 네? 진. 이런 환경을 많이 엿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진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적인 한 부분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걸 음력 3월달 청명으로 보는다는 거죠. 청명에는 이제 앞으로 다가올 뱀사를 열어간다는 거죠. 4월달은 입하가 열리잖아요. 입하가. 그러면 옛날 농촌에서는 이때는 무엇을 했습니까? 모내기를 막 앞둔 시기, 바로 해야 될 시기. 그러니까 당연히 논에 물이 필요하잖아요. 논에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진달에는 물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수기가 많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4월달, 5월달 이때 모내기를 하기 위해서 수분을 공급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계절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만큼 그 계절에 무엇이 간절하게 쓰이는가를 많이 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여름생 어떠십니까? 여름생. 여름생이십니까? 네. 여름 몇 월 달 음력으로? 4월 달에서. 이 뱀사자가 입하가 음력 4월 달 글자가. 이 글자가. 이때는 수기가 많이 필요해. 물기가. 상상을 해보시라니까요. 당연히 이게 양이잖아요. 양의 기운이 4월달 같으면 양기가 시점이 어느 시점입니까? 시간적으로 치면은 몇 시에 이렇게 보면 쭉 보면 자 그럼 오전 9시다 그지? 그 다음 10시, 11시, 12시,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태양은 이제 오전 일찍부터 떠서, 오후 오전 9시 한 반쯤에서 11시 반, 요 정도 사이에 이게 사시입니다. 이제, 사시라고. 그리고 계절적인 의미에서는 뭐냐면은 4월은 지금 이제 진달인데 좀 따뜻한 기운이 있는데 조금 지나면은 늦봄과 초여름이 오기 때문에 좀 더워요. 그러면은 이 덥게 되면 지상의 수증기가 위로 천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물의 운동이. 그러면서 수분이 많이 딸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나는 이런 수분이 나에게 간절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 놓으니까 물은 나중에는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수는 나에게 있어서 음양의 관계에 있어서 음적인 물질을 나타냅니다. 기운을. 그래서 음은 뭔가 정신의 세계. 정신의 세계. 수는 어둡다, 정적이다, 고요하다, 차분하다 이런 의미가 많죠. 음적 수는. 여자들이 여성들이 대체로 그렇잖아요. 여성들이 차분하다, 음적이다, 고요하다 어떤 그런 부분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나에게는 이런 부분들이 아주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또 밤의 어떤 상징 그리고 옛날 것 그러니까 고전 역사라든지 오래된 것, 보수적인 것,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역학이나 철학, 종교가 바로 이 음적인 수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는 밤이다, 어둡다에서 어떤 밝은 문명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유명 인기와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가 음적으로 정신적 영역 활동을 할 수 있는 세계에 있다. 이러면 이 음적인 것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렇게 오늘도 이렇게 수업을 계속 하시게 된 이유도 이런 음적인 수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많아서 오신 거야. 어찌 보면. 그러니까 이 수는 밤이잖아요. 밤이고 겨울이고 그런 환경이 어떤 거야? 쉬는 환경이잖아. 밤은 잠을 자야 되고 겨울은 이미 봄과 여름에서 그런 곡식을 결과물을 그 가을에서 이루고 그리고 수에서는 뭡니까? 모든 활동들이 정지되어 있으니까 동식물들은 다 거기서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수에 대한 의미를 이해를 하시면은 제일 적당할 겁니다. 나중에 이제 또 수에 관련해서 깊이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이니까 그리고 수는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 1월달에 네. 그 우리가 자축을 1월달이라고 합니까? 음력 1월달은 음력 1월달은 인달을 얘기하는 인달. 인달을. 예, 계절로 실제 우리가 역학적으로 보면은 그냥 인달을 시점으로 해서 계절로 그 들어가는 거죠. 인달을. 예, 용할 때는 쓸 때는 우리가 그냥 이 음력 1월달을 인달로 봐요. 예, 예, 인달로. 인묘가 1월달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 인은 1월달, 묘는 2월달. 예, 음력으로. 지는 이제 3월달, 청명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 나중에 이제 그 쭉 이제 계절 설명드릴게요. 자축인묘, 진사오미의 계절 그런 부분들을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그 음양에 대한 부분과 오행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세분화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개념들을 아시겠지? 천간의 개념, 지지가 어떤 것이며, 천간은 사람의 머리와 같다, 생각과 같다, 마음과 같다. 이런 부분이 지지는 그지 사람의 어떤 몸, 형체, 움직이는 어떤 도구 이런 것들을 지지로 이제 본다는 거죠.